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은 어떻게 뽑아오셨을지 전문가님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계속해서 5일선 매매 배우면서 어떤 종목 고를지 좀 보고 있는데요. 요즘 장이 너무 저에게는 난이도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듣고 싶은데 어떻게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방금 얘기하셨듯이 요즘 시장이 지금 네.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예, 전문 트레이더가 지금 단기 트레이딩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요즘에 수급 이동이라든가 그 종목의 변동성을 봤을 때는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종목이 예를 들어서 20% 넘게 급등이 나와요. 그랬다가도 그거를 다 반납합니다. 보합에 끝나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20%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들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아마 이 흐름과 잘 타시면은 수익이 극대화될 수는 있지만 약간이라도 어긋나면은 손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전문 트레이더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웬만하면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서 리스크로부터 조금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가지고 나온 기법입니다. 자, 5일선 매매예요. 자, 5일선 매매는 사실 봐야 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5일선 매매 자체가 시장의 강세 그리고 강세 테마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런 어떤 자세한 내용을 안 보셔도 되는 상황이라 가장 쉽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 라인도 짧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에요. 자, 일단 뭐 어느 정도 5일선이 뭔지 일단 아셔야겠죠. 그래서 5일선 같은 경우는 5일 동안에 이제 평균 주가를 이어놓은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5일선을 다른 말로 단기 매매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일선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선. 그래서 10일선이 안 깨지면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 트레이딩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도 어려운 시장인데 중기 장기도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게 좀 맞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단기 매매 그리고 단기 추세를 따라갈 때는 사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5일선과 10일선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5일선 매매이기 때문에 캔들 5개만 보시면 돼요. 더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5일 평균 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 된 종목. 그러니까 이 거래 대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체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20% 개별 이슈로 인해서 개별 종목이 20% 상승했다가 보합에서 끝나거나 뭐 마이너스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마이너스 1%, 2%에 끝나는 경우도. 그럼 만약에 그 추격 매수 하셔서 만약 20%에서 매수를 했다, 이거는 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기회비용이 계속적으로 상실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5일 동안의 평균 거래 대금이 300억 이상은 들어온 종목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20%까지 갔다가 마이너스로 끝나는 경우보다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보셔야 돼요. 사실 단기 트레이딩은 굉장히 짧은 초를 다투는 싸움입니다. 그 안에서 다 볼 수 있어요. 저도 다 보거든요. 그리고 적자 기업인지 아닌지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그리고 사실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군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산업군이 없죠. 뭐 오늘 같은 경우나 어제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가 거의 대부분 다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이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만약에 우리가 오늘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내일이라든가 내일 모레까지는 갈 수 있는 이슈인지 아닌지 그것만이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까지만이라도 갈 수 있는 이슈라면은 오늘 내가 매수를 했다가 혹시라도 이 단기 트레이딩은 월체 뭐 매수 매도가 많기 때문에 거래가 많죠. 거래가 많다라는 거는
실수가 많다라는 얘기랑 같거든요. 분명히 실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물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슈가 내일까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이슈면 내일이라도 상승하는 그 과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겠죠. 뭐 수익권에서 다시 나온다던가 아니면 본전가에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슈의 지속성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정도까지 확인을 하셨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대부분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종목이에요. 이게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어야 되는 이유는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 돈이 많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랑 같죠. 그러면 시장의 관심도가 높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상승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일선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을 때, 요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5일선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돌파하는 시점도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건을 여러 개를 붙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전 고점이 여기였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하는 이런 돌파 구간. 그러면 두 가지가 되겠죠. 전 고점 돌파를 하면서 5일선도 돌파하는 구간. 이런 조건들이 여러 개가 다 같이 나올 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말로 하면 좀 설명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뒤에 차트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리고 박스권 돌파 매매. 사실 요즘에는 이 박스권 상단 돌파 매매는 많이 안 나와요. 종목이. 예를 들면 박스권은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런 돌파하는 이 돌파할 때도 예를 들면 우리는 여기가 이제 지지잖아요. 지지. 그리고 여기가 저항입니다. 저항인데 원래는 여기서 사서 그리고 여기서 매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하고 그리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가 나오겠죠. 당연히. 근데 이걸 돌파를 한다?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돌파를 한다는 얘기는 매수가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매도랑 매수가 싸웠는데 매수가 이겼다라는 거거든요. 자, 매수가 이기려면 여기서 거래 대금이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거래량도 들어와요. 크게. 그러니까 그 전에 없던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려면 여기에서 또 이슈가 나오겠죠. 뉴스가 나왔겠죠. 어떤 호재 이슈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돌파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매물대가 없어요. 이 매물벽을 여기서 소화한 상태에서 돌파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유일 로보틱스가 그런 지점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돌파가 나오는 이런 지점에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잘 나오는 종목으로 기준봉 돌파입니다. 기준봉 돌파. 기준봉은 그냥 장대 양봉이 이렇게 크게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으면 이걸 기준봉으로 잡는 거예요. 이게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최소한 10%는 넘어야 되고요.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15에서 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는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잡고요. 이 기준봉의 최고점이죠. 여기가 저항입니다. 여기가 저항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최저점, 여기가 지지예요. 이렇게 되면 주가는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돌파를 합니다. 이 고점을. 저항은 돌파를 하면 지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돌파하고 지지를 다시 받을 때 여기도 매수 타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저항을 돌파한 상황에서 다시 내려왔을 때는 이게 지지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돌파할 때 왜냐하면 정말로 가장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군인데 이 종목의 이슈가 떴는데 이 종목의 이슈가 굉장히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다시 조정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냥 여기에서 맞바로 그냥 이렇게 바로 그냥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지지였죠. 기준봉의 지지. 여기를 이탈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탈을 하면 지지를 이탈하면 저항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항을 맞겠죠.
예, 저항 맞고 다시 내려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저항 맞을 확률이 높은데 여기에서 만약에 또 돌파가 나온다. 그럼 여기도 매수 타점이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많이 나와요. 기준봉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기준봉 돌파 종목들은 많이 나옵니다. 지금 개별 종목 장세기 때문에 기준봉 돌파 매매가 지금은 조금 더 괜찮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종목을 검색해도 훨씬 더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지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종목이 내려오다가 이 지지 라인을 만약에 닿다. 그럼 여기가 또 매수 타점이겠죠. 지지 라인이니까. 여기서 반등 나올 확률이 높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준봉 돌파. 그리고 매물대 같은 경우는 없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앞에 매물대가 있으면 아무래도 거기서 저항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매물대가 없는 사실 뭐 52주 신고가면 더 좋죠. 근데 최근에 52주 신고가 나오는 종목이 몇 종목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겠죠. 시장이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매물대 돌파는 52주 신고가가 꼭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뭐 엘리어트 파동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이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라인들이 매수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지금은 이 정도의 어떤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주도 섹터가 없는데 조만간 나올 거예요. 우리가 종목을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냈다? 그러면 그 종목이 저하고 맞는 우리하고 맞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수 타점도 다 다르시고 그리고 어떤 매매 기법도 다 다르시잖아요. 내 매매 기법과 만약에 맞아 들어간다. 그러면 수익 날 확률이 높은 거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샀는데 손실이 났어. 그럼 다음에 들어가도 손실 날 확률이 높아요. 내 매매 스타일과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수익 났던 종목은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계속 추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종목이 여기에서 이 캔들이 15%짜리 양봉이거든요. 15%가 넘는 양봉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정색 선이 121선이에요. 돌파하기 어려운 장기 이평선. 그 밑에서 움직이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서 원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횡보 흐름처럼 보이지만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고점을 여기에서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하면서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거예요. 돌파하는 시점도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핑크색 선이 5일선이거든요. 이 핑크색 선이. 자,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또 만들어진 거예요. 자, 전 고점도 돌파를 하면서 그리고 5일선도 돌파를 하는 장대 양봉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 종목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캔들이 나올 종목들이 많아요.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세가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소외됐던 종목들이 굉장히 그런 섹터군들이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 역배열에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120일선 돌파하면서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상승 초입에 있는 종목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약에 컨택이 됐다. 그러면 이 종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이 캔들에서 장중 단타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종가 매매. 제가 그 전에도 종가 매매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거기에도 부합되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종가 매매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5일선 닿을 때마다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뒤에 보시면 우리는 5일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캔들 5개만 보면 되잖아요. 캔들 5개의 고점,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다시 5일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여기서 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기준봉이 또 되겠죠.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갔다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일선 닿을 때마다 매수하시면 돼요. 만약에 안 닿았다? 애매하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몇 개 컨택을 해놓으시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차트 한번 보시면
다음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전고점이 여기인데 이걸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이 구간에서는 돌파를 못 하잖아요. 예, 못 하는데 그 이후에 돌파한 이후에 이 돌파할 때가 일단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돌파한 이후에 보시면 이 핑크색 선이 5일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이. 예. 요 닿을 때마다 지금 수익이 나요. 여기도 지금 5일선 닿은 후에 밑꼬리를 그리면서 다시 원래 주가로 회복을 했고요. 이 다음 날도 5일선 시초가가 5일선에 닿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날 시초가 이 종목 공략을 해서 이것도 원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가 대부분 다 5%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선 닿을 때마다 매수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11선이에요. 자, 11선. 이 파란색 선은 11선인데 단기 추세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선 매매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5일선 매매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예를 들어서 5일선과 11선이 붙어 있어요. 근데 주가가 거기에 닿아요. 그럼 반등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이런 추세선이 이탈되지 않았을 때는 매수 타점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보시면 5일선 닿을 때마다 반등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떤 성장성이 강한 그런 섹터군이었고 그리고 이슈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기도 보시면 5일선 닿고 바로 상승하는 모습 보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종목들 지금 이런 구간은 찾기가 어려워요. 이런 구간은 찾기가 어려운데 이런 구간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아요. 이런 구간은. 그래서 이런 구간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한 종목으로 계속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한 5종목 정도 컨택이 됐다라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단기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매수해 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차트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여기도 지금 고점을 돌파하는데 여기는 시초가를 아예 5일선을 돌파하면서 시작을 해버렸죠. 그럼 이건 시초가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수익이 나오면 여기도 5일선 닿은 다음에 꼬리 달리면서 또 양봉으로 끝났어요. 수익이죠. 여기도 5일선 닿으면 또 수익이죠. 이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수익을 가장 쉽게 낼 수 있고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5일선 매매 같은 경우는 11선이 바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도 잡기가 편해요. 지금 개별 이슈로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세인데 이거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실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서 어떤 전문 지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손실 나지 마시라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방송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다는 말씀 못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너튜브에서 또 바로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좀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